우리는 누구인가? 직업과 나이, 자라온 배경은 다르지만 기억을 먹고 사는 존재이며 살아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주인공들. 우리의 이야기가 들끓고 있는 곳이 바로 도시다. 도시가 품고 있는 이야기와 기억, 그 뿌리에는 음식이 있다. 이 도시는 지금 음식을 통해 나와 당신이 누구인지 묻기 시작했다. 홍콩에서 가장 오래된 무역항 에버딘. 이곳은 배 위에서 살아가던 수상족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다. 무역항으로 변모하기 전 에버딘은 탄카족이라 불리는 수상족들의 삶의 터전이었다. 그들은 정크라고 불리는 전통식 작은 배에서 생활했다. 지금의 홍콩의 모습만 보면 홍콩이 한때 가난한 어촌이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상상하기 어렵죠. 이 바다를 터전으로 생활했던 이 수상족들, 이분들이 해먹던 요리에 홍콩 요리에 어떻게 보면 뿌리가 있는지 모르죠. 지금도 배 위에서는 수상족 후예들의 음식이 전해져 온다. 요리사는 일명 뚱뚱이 아저씨라 불리는 분이다. 돼지고기 편육을 얇게 썬 차슈와 생선 소스를 얹어 국물 맛이 진하기로 유명하다. 수상족의 국수는 어부들과 전 세계에서 몰려온 선원들이 단골 손님이었다. 거친 뱃사람들의 맛이 거기 있었다. 첫 번째 여정으로 에버딘을 선택한 이유는 홍콩에 오면 꼭 만나고 싶은 인물이 있었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음식 평론가 차이랑. 그는 아이돌 스타 못지않은 인기를 누린다. 일명 식신이라 불리는 홍콩 미식계의 최고 권위자. 그의 말 한마디에 식당들이 대박이 나기도 하고 문을 닫기도 한다. 그가 나를 이끈 곳은 예상 밖의 장소, 수산물 도매시장이었다. This market is near Aberdeen. Okay. So all the fishermen lives around this area. Okay. The government say go into the big building, so everybody come here. Actually, in the old days, they sell by the sea, in the boat. Yeah. In the boat? Yeah, in the boat. 홍콩 최고의 미식가인 그는 요리 전에 재료를 먼저 고른다고 한다. 식신의 눈빛이 반짝였다. 구입한 재료를 요리사에게 주고 조리법을 상의한다. So you will see. Okay. Okay, this one fried chili. Yeah. Okay. 저 새우는 이제 저기 튀기실 거고, 랍스터랑 이 게는 찌실 거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재료를 가지고 지금 요리할 분이랑 같이 그 의논을 하세요. 어떻게 요리할 건지. Come up. We call it street fried. Oh my God. 차이라는 나에게 환영주를 한 잔 내겠다고 했다. 최근 그가 푹 빠져 있는 술이 있다. Oh my God. 저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셨다 그랬는데 뭔가 했는데
네, 우리나라 막걸리를 준비하셨어요. Beer, the alcohol. 그는 막걸리와 해물 요리가 찰떡궁합이라고 말한다. 홍콩의 혈압 울리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일까? So one day to live, Yep, and you have only 3 meals. yep. Okay. What do you like to have for the breakfast, lunch, and dinner? Fish. Fish. 물속에서 헤엄치는 것은 잠수함 빼고 다 요리한다는 홍콩의 해산물 요리. 그 종류가 세계적인 수준이다. 홍콩의 요리는 중국 대륙이 죽의 장막에 가려져 있던 시기 중화 요리를 세계의 요리로 끌어올렸다. 중화 요리에서도 최고급 재료로 꼽히는 바닷가재. 홍콩의 식신 차이란이 추천하는 방식은 뜨겁게 달군 웍에서 빠르게 익히는 것이다. 가장 고난이도의 요리는 생선찜이다. 생선 본연의 맛을 지켜내기 위해 절묘한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생선찜은 70% 익었을 때 간장을 붓고 90% 익었을 때 뜨거운 기름을 붓는다. Lobster. 홍콩 최고의 미식가와 함께하는 만찬이 시작됐다. 생선찜은 뒤집었을 때 살이 뼈에 그대로 붙어 있어야 최고의 요리로 평가받는다. 홍콩 사람들은 단순하지만 본연의 맛을 지켜내는 자신들의 생선 요리에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So good. Try this. Okay. Good. Good. Why this small fishing village become the capital of gourmet? This small fishing village is in the center of the world. Everywhere you can fly in. So it's all in the center Okay. of food chain. Uh-huh. Hong Kong people work very hard. They spend a lot of money on food. Okay. Or else money making is no point. Why you make so much money if you don't spend? When they spend a lot of money on food, they buy the best ingredient all over the world. For them, it's worth it. The people in China want to buy house first. Okay. We don't want to buy a house, we want to eat. Okay. A leg, the knuckle, 족발. Yes. slice. 홍콩은 돈과 정보가 들어왔다 나가는 정류장이자 수로와 같은 곳이다. 지난 100여 년 동안 동서양의 자본과 정보가 이곳을 지나갔고 그와 함께 최고의 식재료들이 들어왔다. 그러다 보니 식재료 하나로 부자가 될 수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일명 전복대왕으로 불리는 영쿤 얏 셰프. 그가 안내한 건어물 가게에는 아시아에서 희귀하다는 식재료가 모두 모여 있었다. 巴西嘅魚膠嚟嘅。 해산물은 건조 응축시켰을 때 최고의 맛을 낸다. 말린 해산물 중에서도 제일로 꼽히는 것은 전복. 가운데 줄이 선명하다는 것은 좋은 전복이란 뜻이다. Very good. Number one. 海鮮嘅首要嘅就係靚鮑魚。靚鮑魚咧就係全個好多人啊各方面嘅人咧都中意食嘅。好啊，一個2萬元。朋友嚟， 야, 진짜 좋은 거 가지고 나오시네. 一個靚嘢。 하도 귀해서 진열대에 내놓지도 못한다는 최고급 전복. 20년간 바다의 향을 품고 자란 것들이다. 聞唔到味嘅，但係煲起上嚟就得㗎啦。 지금 이거는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2萬1千幾。
如果係一個2萬元，朋友嚟就計18000左右，18000平啲。嚇。佢咧最緊要咧就換句話咧就厚身夠乾啊，嗒嗒聲啊！呢啲係真係咧曬到好乾嘅，一發咗出嚟好大隻。啊，多謝一哥。 우리 한 1,800만 원어치 전복을 구입했어요. 그렇다면 말린 전복은 어떻게 요리할까? 영쿤얏은 아주 비밀스러운 장소로 나를 안내했다. 이곳은 셰프의 비장의 레시피가 전수되는 그만의 작업실이다. 이곳에서 전복은 귀한 금덩이처럼 소중하게 다뤄진다. 전복과 함께 끓일 돼지갈비는 면주머니 안에 넣는다. 그 위에 전복을 올렸을 때 전복의 표면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물을 붓고 8시간씩 3일을 끓여야 비로소 전복은 요리할 수 있는 식재료가 된다. 물에 불린 것과는 차원이 다른 명품이 되는 비법이다. 呢個鮑魚咧做法咧係一種咧古為今用新法嘅製作。呢個技術咧，我哋能夠咧產生咧係一個咧係無比嘅。 16살에 무일푼으로 홍콩에 와서 오로지 전복 요리만을 연구했던 그는 나이 50에 전복 대왕이란 이름으로 인생 역전에 성공한다. 어떻게 해서 이 전복 대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셨어요? 咁咪然後咧就能夠咧走出嚟香港咧，咁咪然後做細佬，夜晚就讀書。咁之後咧，我發明咗呢個鮑魚咧，我就認為咧一定要超過即係最好嘅飲食嘅鮑魚。呢樣嘢咧佢又貴啊，佢買一隻鮑魚咧好過你做一日生意。 그는 30년 동안 전복 레시피를 개발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우선 3일 동안 익혔던 전복을 닭 육수에 넣고 졸여낸다. 그의 요리의 비법은 가벼운 소스, 최소한의 열로 전복 본연의 맛을 살려내는 것이다. 都係適當，咁樣先係為之係一個最好嘅廚師嗰個諗法。要諗到，所以個鮑魚咧個汁我都要諗埋。 등급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가 요리한 전복은 한 개당 1,000만 원이 넘는 곳도 있다. 영쿤얏의 전복 요리를 맛본 덩샤오핑은 중국 경제 개방을 빛나게 하는 맛이라고 극찬한 바 있다. 이 전복 자체가 가지고 있는 향이 이렇게 숨어 있다가 딱 발산이 되는 것 같아요. 天下美味。 홍콩은 발걸음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의 도시다. 홍콩은 일종의 극한 도시 같아요. 지구상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고 가장 비싼 집세 속에서 정신없는 스피드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겨낼까? 이 사람들한테는 해결책이 있었습니다. 바로 음식입니다. 홍콩에 오면 꼭 먹어봐야 하는 3가지 음식이 있다. 극한의 도시에서 살아남는 생존법. 그 첫 번째 음식은 딘섬이다. 딘섬은 빠르고 다양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요리다. 그 종류가
1000가지가 넘는 딤섬은 한 입에 즐기는 맛의 캡슐이다. 두 번째는 홍콩식 바비큐 슈메이다. 양념한 거위나 돼지고기를 꼬챙이에 꽂아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게 구운 것이다. 조리 시간이 짧아 가격은 싸지만 맛은 베이징 덕에 뒤지지 않는다. 싸고 빠르고 맛있어야 한다는 홍콩인들의 유별난 식탐. 그 모두를 해결해 주는 곳이 차찬탱이다. 홍콩은 인구당 식당 수가 뉴욕의 1.4배, 런던의 4배가 넘을 정도로 외식 산업이 번창했다. 이런 외식의 천국에서 가장 홍콩적인 식당이 차찬탱이다. 이곳의 메뉴에는 국경이 없다. 파인애플 모양의 빵 안에 버터와 달걀, 토마토 등을 넣은 오로바우는 서양식 샌드위치의 변형이다. 인스턴트 라면과 타이식 똠양꿍 국물의 조합, 햄과 달걀 등 그 위에 토핑할 수 있는 재료는 수천 가지가 넘는다. 세계의 모든 요리는 홍콩 음식이 될 수 있다. 이 말은 곧 순수한 홍콩만의 음식이란 존재하기 어렵다는 말과도 같다. 한마디로 이게 전 세계 모든 스타일이 다 믹스돼 있어요. 홍콩이라고 하는 큰 냄비 안에 전 세계 모든 레시피들이 다 그냥 펄펄 끓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홍콩 스타일. 좋아. 홍콩에는 미슐랭 가이드 레스토랑이 60개도 넘는다. 셰프 라. 라오유 파이 셰프는 4년 연속 미슐랭 가이드에 오른 얀토인 레스토랑의 스타 셰프다. 광동 요리에서도 최고급의 식재료로 꼽히는 바닷가재. 그는 전통에 머물지 않고 서양식 조리법을 가민 실험적인 요리를 선보이는 것으로 유명하다. 광동식에서는 바닷가재를 주로 찌지만 그는 2차로 한 번 더 튀겨서 식감을 더할 예정이다. 바닷가재를 찌는 동안 대구 요리를 준비한다. 대구살은 감자 전분에 계란 흰자, 마요네즈를 섞어 튀김옷을 입히고 10분간 튀겨낸다. 이때 생선즙이 빠져나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웍에 깻잎과 마늘 등을 넣고 볶다가 튀긴 대구를 넣고 마지막으로 중국술로 향을 입힌다. 그와 홍콩의 요리사들은 서양식 조리법을 과감하고 실험적으로 도입해왔다. 흰 달걀에 우유를 섞어 크리미한 소스를 만들고 아스파라거스를 곁들여 튀긴 바닷가재를 양념한다. 벨베팅이라 불리는 이러한 기술은 중화 요리와 서양 요리의 테크닉을 융합한 것이다. Because you know Hong Kong is a diversity, the violence competitive for the restaurant. Okay. So the people were thinking. Okay. So you have own your special character. 홍콩은 요리사들에게 개성이라는 자유를 주었다. 홍콩에서의 주말 아침. 홍콩인들이 아침에 주로 먹는다는
차우면을 만들어 보기로 했다. 도시의 삶에서 집밥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단순한 생존을 위한 연료, 그 이상의 의미일 것이다. 음식은 타인과 나를 연결하는 매개이며 따뜻한 위안이다. 그러나 홍콩인들은 이제 더 이상 집에서 요리를 하지 않는다. 집밥이 사라져가는 홍콩. 그 이유는 무엇일까? 홍콩은 지구상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도시입니다. 면적은 서울의 1.8배지만 대부분이 산지여서 사람들은 손바닥만한 땅에 모여 살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건물은 하늘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홍콩인들은 월급의 약 60% 이상을 집값으로 낸다. 협소한 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수직 상승해온 벌집 아파트. 한 사람 눕기도 빠듯한 공간이다 보니 부엌을 갖기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이 치열한 도시 홍콩에서 집밥을 짓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일요일 아침 홍콩의 한 공원에는 동남아시아 국적의 여성들이 가득하다. 그중에는 홍콩 생활 15년 차의 가사 도우미 마린이도 있다. Why don't you go inside in a coffee shop or other restaurant? Then why you go out? Somebody will say, "Why are you so long?" So we need to see each other ma on the scene. Okay. So you can give place for other. Okay. Are you going there? Yeah. Let's go. I need to go. Okay. 홍콩 정부는 가사 도우미의 월급을 65만 원 선으로 정해놓았다. 주인집에서 먹고 자면서 돈을 아껴야 간신히 살인적인 홍콩 물가를 견딜 수 있다. Okay. This one is kids room. 마린이의 고용주는 두 자녀를 둔 워킹맘이다. This one is my kitchen. Okay. 부엌이 있는 집은 중산층 이상이다. 주방이 물론 홍콩 집들의 특징이지만 다 이제 굉장히 작습니다. 이 집 주방도 크지 않은데 굉장히 정리를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주방 옆 좁은 창고가 마린이의 생활 공간이다. Is this the Quran? Yes, this one is for praying. This For is example, praying. I'm scary or what else, and then I'm praying that. Okay. Don't scary, don't afraid, just like this. Calm Okay. down. 마린이는 어린 딸을 고향에 두고 홀로 이곳에 왔다. 딸에 대한 그리움은 15년간 견뎌온 고통이었다. My daughter stay with my sister, but never meet me. When was the last time you saw your daughter? On August, just one day. 홍콩 가사 도우미는 오로지 딸을 위한 선택이었다. I cannot talk. This one is hard to tell. I must be strong. Very hurt. Can I see my mother? Be strong Yes, I will. for your daughter. Yes, I will. 딸에게는 따뜻한 밥 한 번 지어주지 못했다는 마린이는 오늘도 다른 누군가를 위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야 한다. 홍콩 생활 15년 차인 그녀는 재살림을 하듯 가격 흥정도 야무지게 할 수 있게 됐다.
홍콩 상인들도 국적에 관계없이 그녀를 스스럼 없이 대해준다. 우리네 재래시장에서 볼 수 있는 애누리 인심이 홍콩에도 살아있다. 이렇게 만들었죠? 오늘의 저녁 메뉴는 새우와 두부를 으깨서 만든 크로켓이다. Where did you learn all this recipe? My mom teach me, and then I mix by my own taste. Ah, okay. Because I think not enough the taste, so I mix it with Indonesian recipe. Okay, Mix. so it was a kind of mixture of Indonesian and the With the Cantonese. Chinese. Chinese. Yes. Wow. What's that? Chobe. Chobe. Castle and moro. But in Cantonese, there is no something like this? Yeah. I learned from grandma before. 오케이. 요리법도 다르잖아요, 문화에 따라서. 그게 어려웠다고 하시네. 재밌네, 이건. 오케이. 이 작은 크로켓은 홍콩과 인도네시아의 퓨전 음식인 셈이다. 마리니 같은 이런 분들이 어쩌면 새로운 레시피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에서 여기까지 와서 홍콩의 가정을 위해서 이제 요리를 하시면서 이 칸토니즈, 원래 홍콩 스타일에다가 자기의 또 이 노하우죠. 인도네시아의 노하우가 또 더해지는 거죠. 인도네시아의 이런 새로운 재료들이. Okay. Hi.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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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must be Josephine. Yes, hi. Okay, nice to meet you. Hi, nice to meet you. Hello. I am your new maid. Okay, I'm very lucky to have you. I think it's the convenience. As you know, in all big cities, everybody work very hard, and then they work very late. So after work, they don't want to go home and start cooking again. I actually prefer to eat at home because after working for a long day, it's so much nicer to come home and eat, and you're more relaxed. And also the food is healthier, I think. 극한의 도시에 사는 홍콩 사람들에겐 하루의 고단함을 위로해줄 온기어린 집밥이 더욱 절실할지 모른다. Where? Also in Korea Bay? 그러나 이들의 집밥과 요리는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집밥을 포기한 외국인 가사 도우미에 의해 간신히 이어지고 있다. 무한 경쟁과 속도 속에 살아가는 홍콩인들이 스트레스를 푸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 도심 속에 자리 잡은 해피밸리 경마장. 이곳에서 홍콩 사람들은 성인 인구 10명 중 8명이 경마를 즐긴다. 홍콩 사람들은 수요일 저녁 어떻게 놀까요? 우리는 야구장에 가는데 홍콩 사람들은 이곳 해피밸리에 옵니다. 스피드와 배팅의 쾌감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 그러나 이들은 도박만을 위해 이곳에 오는 것은 아니다. You can find that people if people choose to gamble here, they don't come to race course. They go to the casino. But here you can have a balance of life. So the people are not here for the making money, not for the gambling. For fun. For fun. Yeah. No gambling tonight. I will have some. You have some. Just for fun. Just for fun. You make you feel worthwhile when you get here. You pay the admission, and then you win something back. I think plus the food, plus the nightlife. 홍콩 경마장에는 가장 인기 있는 음식 2가지가 있다. 그 첫 번째가 30cm가량의 소시지가 들어있는 미국식 전보 핫도그.
영국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경마장에서 미국식 핫도그를 먹으며 홍콩인들은 가장 홍콩다운 문화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경마장에서는 동서양의 음식을 동시에 맛볼 수 있다. 중국식 완탕면도 별미 중 하나다. 홍콩 사람들이 경마를 좋아하게 된 데는 영국 문화의 영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다른 나라의 문화를 그대로 그냥 수용하기보다는 자기 것으로 만드는 재주가 있어요. 홍콩에서 일주일째 되던 주말 아침, 공원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홍콩 사람들이 경마 못지않게 즐기는 운동이 쿵후의 일종인 태극권이다. Tai Chi was created by watching and imitating the life and gesture of animals. The birds fly, the birds fight, and the monkey scraps, jumps, tiger and snake. By watching and imitating these animals, they create Tai Chi. Yeah. How about, is there any panda movement? Panda. No. Kung Fu Panda. Oh, Kung Fu Panda. Okay. No panda movement? No, actually no panda movement. 전통적인 쿵후는 홍콩의 한 인물로 인해 전혀 다른 무술로 변모하게 된다. 그가 바로 이소룡이다. 홍콩 무술을 세계에 알린 이소룡. 그는 무술도 거칠애보다 군더더기 없는 본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소룡은 전통적인 쿵후가 형식과 거칠애가 갇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무술들의 장점들만 모아서 아주 새롭고 실용적인 권법을 창시하려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절권도였습니다. 동서양의 무술 중에서 가장 좋은 것만 취한 이소룡의 실용주의. 그것이 가장 홍콩다운 홍콩의 정신일지도 모른다. 이소룡의 절권도, 그 뿌리는 스승 연문의 영춘권이었다. 홍콩의 영화 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들면서 홍콩 무술도 쇠락했다. 이제는 빛바랜 연문의 도장을 그의 아들이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대륙에서 자유를 찾아온 연문과 이소룡에게 이 도시는 기회의 땅이었다. 就同李小龍嘅關係好好啊，因為主要就係因為佢勤力，肯練習傾下功夫嘅嘢啊，等等。What is Wing Chun Gun? 詠春係一套以柔制剛嘅功夫，就乜嘢叫以柔制剛咧？唔同人鬥力，係利用自己嘅獨特嘅手法，將對方嘅力射開咗佢，唔同佢硬碰，或者借佢嘅力打翻嚟，呢個就係詠春嘅特點。(90년대) 말까지만 해도 홍콩은 황금 시대였다. 그러나 1997년 홍콩 반환 그리고 2014년 9월 이후 도시는 격변의 시대를 맞이한다. 그날 이후 도시의 삶은 변하게 됩니다. 2014년 9월 홍콩 시민 수만 명은 행정장관 선거의 완전 직선제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홍콩 역사상 이례적으로 최루탄이 동원됐고 시민들은 우산으로 이를 막아냈다. 그래서 이 시위를 우산혁명이라 불렀다. 집회는 2달 넘게 계속됐고 홍콩인들의 염원이 담긴 장벽이 서기도 했다.
14-year-old child decided to take a yellow chalk and draw a yellow umbrella on this very wall. Okay. And she was spotted by the police, and the police arrested her. Arrested? Yes, arrested the 14-year-old and threatened to take her away from her family. Okay. Yeah, because they thought that the parents were not able to control her. That's why traffic is usually never. 변호사이자 저술가인 제이슨은 그 현장을 기록했다. 지금도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시민들은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홍콩의 지도자를 스스로 뽑을 수 있는 자유선거권을 원한다고 말한다. 所以我哋係要求我要真普選，呢啲係香港人嘅心聲。喺呢個連儂牆，香港呢個連儂牆，好多千萬嘅香港人寫上好多訴求。 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특별한 제재는 보이지 않는다. I can see any police around here, and just let them, be. Well, the idea is that if the police started messing with them, the newspapers will be here, the paparazzi will be here, and then it will turn into a much bigger news story. It's much better to just leave them. 놀라운 것은 집회 현장의 분위기였다. 그러니까 참 놀랍네요. 우리는 참 상상하기 어려운 거죠. 이렇게 지금 1년 넘게 농성을 하시는데 오늘 어유 메리 크리스마스. 야 케이크를 가져왔는데. 우산 혁명은 홍콩인들에게 우리는 누구인가를 묻게 하는 계기가 됐다. 그날 저녁 나는 제이슨과 함께 홍콩의 포장마차 다이파이동에 마주 앉았다. They're from the 70s and 80s. These are traditions from the 70s and 80s. Those are the 2 decades where Hong Kong was the most successful. The richest city in Asia. So one of the ways to hold on to the past is by eating the old food. Coming here. So this is what we have shared, and we know our food. No one else outside of Hong Kong knows our food as well as we do. And so we view that as a very core part of our identity. 과거 홍콩의 뒷골목에서는 다이파이동이라는 포장마차를 흔히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비싼 부동산 가격 때문에 대부분 외곽으로 밀려났다. 다이파이동에서는 주방장 혼자 30가지가 넘는 일품 요리를 선보인다. 과거 홍콩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당시의 음식들을 먹으며 그때를 회상한다. 다이파이동은 홍콩인들의 고향 같은 곳이다. 이곳의 음식들은 정체성을 찾아가는 암호일지도 모른다. 고속 성장을 거듭해온 홍콩의 휘황찬란한 한켠에선 낡고 오래된 유람선이 도시의 어제와 오늘을 연결한다. 구룡반도와 홍콩섬 사이에서 하루 7만 명을 실어 나르는 스타 페리가 이것이다. 100여 년 전이죠. 그때는 이 구룡반도와 홍콩섬 아주 다른 세계죠. 홍콩섬은 서양 문물을 일찍 받아들여서 정말 새롭게 변화한 세계였다면 구룡반도 이 너머의 세계는 아주 오래된 아시아였죠. 이 두 세계를 잇던 좀 보면 유일한 연결선은 바로 이 스타페리 배였던 거죠. 구룡반도 저 안쪽에 전통이 살아있는 핑샨 마을이 있다. 마침 동짓날을 맞이하여 마을 사람들은 무사 안녕을 기원하며 조상들께 제사를 지낸다. 이때 제사상에 빠지지 않는 음식이 있다고 한다. 예로부터 이 마을 사람들은 10가지 이상의 재료를 한 그릇에 넣어 먹는 공동체 음식을 준비해 왔다.
Actually, we put all the food together, put it in a bowl, stacked layer by layer. What do they inside? Okay, we have 10 layers. We have white radish, pork skin, brisket, bean brisket, squid, pork, mushroom, fish ball, prawns, and oyster, and chicken. 역사에 따르면 남송 때 몽골군이 침입해오자 황제가 이 마을로 피신을 왔다. 이때 마을 사람들은 각자 가지고 있는 최고의 음식을 큰 양푼에 모아 황제에게 바쳤다. 그것이 푼초이의 유래가 되었다고 한다. 푼초이의 푼은 대접이라는 뜻. 큰 그릇에 각종 재료를 쌓아 올려 여러 사람이 함께 나눠 먹는 전통 음식이다. 푼초이는 10가지 이상의 재료가 섞여 있지만 어느 것 하나 튀지 않고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 돼지고기가 아주 돼지고기 갈비찜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홍콩의 무형문화재로 등록된 푼초이는 1000년이 넘는 레시피다. 이제 홍콩의 그 어떤 요리의 어떤 뿌리, 아주 먼 그 옛날의 요리법 이런 것과랑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푼초이는 한 솥에 담은 잔치 음식이자 제사 음식이다. 과거에는 큰 솥에 끓여서 마을 사람들이 나눠 먹었지만 이제는 푼초이 전문점이 생겼다. 이곳에서 홍콩의 명문가로 꼽히는 탕씨 가문의 후손을 만났다. Our family moved to Hong Kong from northern China since 1,000 years ago. Oh, really? 1,000 years ago, we come to this area. The Deng family. The Deng, yeah, the Deng family. So we came here about 1,000 years ago. So we follow the old tradition. 윌리엄 탕도 이 푼초이로 조상께 제사를 지낼 것이라고 했다. 옛 맛은 곧 자신의 뿌리를 찾는 일과 맞닿아 있다. 탕씨 가문의 집성촌답게 이곳엔 종갓집과 사당이 남아있다. 그 중에서도 윌리엄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은 유년 시절의 기억을 간직한 부엌이라고 한다. So this is the kitchen. Part of the kitchen is actually the big kitchen. Okay. But this is for the walks. So they on the other side they put like the wood, for the fire. Okay. And then the serfs, the cooks will be cooking here. It was really amazing. I still remember when they were using this kitchen in my childhood. You don't always entertain people in the restaurant, but in our own place. So the kitchen was very busy with many banquets. 이 부엌에서 나눈 것은 단지 음식이 아니라 뿌리에 대한 소속감이었을 것이다. 유명 패션 디자이너로 일하는 윌리엄은 최근 들어 홍콩다움에 대해 보다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 음식이 그러하듯 패션도 자기의 뿌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When you do food or when you do fashion, the root is very important. I think compared with many other friends or designers or whatsoever, and being in Hong Kong, they don't really easy to find root like I do, because whenever I come back here, it's home. And a home for many hundred years. And I think that means a lot. 원래 푼초이는 산자와 죽은 자를 이어주는 음식이었다. 그런데 이 음식은 이제 홍콩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But after 1997 is something that related to every single Hong Kongers, because before that it was not.
it was only a country thing. But now it's the whole Hong Kong thing. 홍콩인들은 이 오래된 음식을 통해 자신들의 자리를 뒤돌아보고 있다. 속도와 효율 속에서 홍콩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물을 새도 없었다. 이 차가운 도시에서 이제 음식은 자신을 찾아가는 나침반이자 따뜻한 위안이다. 홍콩에서의 마지막 밤, 나는 친구의 초대를 받았다. 친구는 얼마 전 가사도우미의 방을 헐고 주방을 만들었다고 한다. Isn't it typical Hong Kong? It's actually kitchen? very atypical in Hong Kong to have such a large kitchen because cooking is not a big thing for Hong Kongers. Okay. Okay. Most people eat out. Wow. I mean, the whole designs and the little things. I mean, it was perfect. It was beautiful. Thank you. She's been very patient. She's written me maybe about 10 to 12 the recipes, and whenever I have extra time on the weekend, I'll try one. Oh yeah, I can ladle the soup. 제이슨은 엄마의 집밥을 먹고 자란 세대다. The soup is good. Okay. 홍콩식 수프는 정성껏 오래 끓여야 맛이 난다. 그것은 곧 엄마의 사랑이자 위안이었다. 그 따뜻함에 대한 기억은 정신적 허기까지 달래주는 묘약이 된다. 오늘 제이슨이 선보일 요리는 홍콩의 대표 요리인 생선찜이다. 엄마에게 배운 조리법은 그의 자부심이자 생선 본연의 맛을 지켜내는 지혜도 담겨 있다. Afterwards. Yeah, it's just a clam, but it's especially for carefully onto the wok and place the lid over it. Then with your trusty iPhone, you set your timer to 10 minutes. Okay. 10 minutes. Yes. 생선찜에서는 타이밍을 맞추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완성되었을 때 생선살이 뼈에 그대로 붙어 있어야 한다. 야, 정말 잘 됐다. 절묘한 시간 조절에 성공하면 생선살의 탄력이 그대로 살아있게 된다. Hot oil is still being boiled. Okay. And so we sprinkle. 광둥식 전통의 어머니의 조리법을 더한 가정식 생선찜이다. Well, I mean, we can put some on top too. There's no. You too. Okay, so let's move on to the fish. 꾸밈과 거칠애보다는 본질에 집중하는 홍콩의 실용주의가 생선찜에도 살아있다. 생선찜이 친구들과의 송년 파티에 메인 요리로 올라갔다. 저 지금부터 제 요리를 준비하겠습니다. 나는 양갈비를 준비했다. 오븐에 익혀서 그릴에 구울 예정이다. 저걸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내 걸 많이 안 먹어서 한번. Okay. Hey guys, don't eat barbecue too much. Okay. I'm doing the Korean. 빨리 하래. 한국말 빨리빨리는 국제적 용어가 된 듯하다.
우리 된장에 하루 재워둔 양갈비에는 특별히 중국식 오향분을 넣었다. 된장 양갈비는 동서양이 결합된 일종의 홍콩 스타일인 셈이다. 직화구이 불맛이 잘 살아났을지 모르겠다. 홍콩에서 만났던 친구들은 변호사에서 사업가, 디자이너에 이르기까지 홍콩의 오피니언 리더들이다. Alright, well, welcome everybody. It's such a pleasure to have everybody here. So let's have a toast. To help you, our honor. 만찬은 따뜻한 수프로 시작된다. 그 종류가 1000가지도 넘는다는 홍콩의 수프는 치유력을 지녔다. The way Cantonese eat the soup is that we treat it as almost like medication, right? So it heals problems with your body, and this soup is good for your skin. Apparently, that's what Mom told me. 요리 한 접시가 홍콩에서 만난 인연들을 다시 한번 이어준다. 이들은 격변의 시대를 지나 자신을 찾아가고 있는 홍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How about the people? Are they happy with after 1997? Before 1997, people, if you work hard and you will be successful, because t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like working hard. But then the thing that people like I think complain about most is if you work hard, it doesn't mean you're gonna reach a point that you can't get a place to live. I think that's the biggest problem that they're the most concerned, like people concerned. Those days, Hong Kong people were quite quiet. They were very quiet and they just worked hard. But in a way, as far as you work hard, you get what you want in those days. Of course, after 1997, after the handover, Hong Kong will not be the same anymore. It will never be the same. It's change, about change. I think that the whole society, has some kind of change. So first, all the young people, also then become much more awakened, I would say, about politics. So, umbrella movement failed? Well, that's the million-dollar question, right? Did it succeed and did it fail? Some people, it depends on whether the glass is half full or half empty, right? If you follow on with Dinah's point that the movement awakened the entire society, in that sense, it succeeded. Salute. Thank you. 오늘 탕씨 가문 종친회에서는 잔치가 열렸다. 홍콩인들은 오래된 음식을 함께 나누며 소속감을 확인하고 자신들의 뿌리를 돌아본다. 이들이 공유하는 기억의 근원에는 음식이 있다. 그 공통의 언어를 통해 이들은 스스로에게 묻고 있다.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All the souvenirs